안녕하십니까, 현각입니다. 오늘은 을목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이제 화초이고 개수는 비인데 봄에 내리느냐 여름에 내리느냐 가을에 내리느냐 겨울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봄비는 이제 단비라고 하죠. 그래서 화초에 맺혀 있는 영롱한 이슬로도 이렇게 물상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비가 장마가 되느냐 폭우가 되느냐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설이, 가을에는 이제 금기가 많을 경우에는 서리가 되는데, 가을 개수는 이제 못생길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제 서리가 많이 내리면은 뭐 고구마 줄기나 또는 배추들이 다 어떻게 되죠? 찌그러지죠. 우글쭈글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생길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내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물상을 지어보게 되죠. 그래서 봄, 여름철에 단비가 되면은 이슬에 맺힌 꽃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모덕이 있고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에 금기가 강하면 이제 서리가 되죠. 설이 맞은 꽃이 되면 일단 건강이 약하고 그 다음에 고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은 그 비를 계절에 따라서 너무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개수를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봄비는 일비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비고, 여름에는 비 오면 전부 잠을 자죠. 그 다음에 가을비는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가을에 비가 내리면 이제 먹는다. 그래서 먹비. 그 다음에 겨울에 비 내리거나 눈이 오게 되면은 이제 술을 마신다. 그래서 술비. 그래서 일비, 잠비, 먹비, 술비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었어요. 이 비라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물질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화초를 키울 때 이제 비료를 주게 되는데, 이 비료는 질소 성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질소는 비료의 주 성분으로 그 식물의 생육에 좋죠. 그래서 비료를 주게 되면은 이제 화초들이 잘 자라는 걸로.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이제 대기 중에 질소 성분을 이제 가져다가 식물에 주는 것으로서 봄, 여름에 내리는 비는 단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수돗물보다 빗물이 더 식물의 생육에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비가 오면은 화초를 전부 집안에 있는 것들은 다 밖으로 꺼내 가지고 비를 맞히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화초는 꽃은 어디서 피워야지 아름다운가, 정원에서 자라는 건가 길에서 자라는 건가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서 자란다, 정원에서 자란다 했을 경우에는 집안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이제 꽃을 피워야지만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꽃이 길에서 피면 어떻게 되죠? 야생화가 되는 거죠. 노루장화라고 해가지고 길에 핀 꽃은 여러 사람의 손을 타게 되죠. 그래서 이성의 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피느냐에 따라서 극단성이 있다는 거죠. 즉 순진하거나 풍파를 겪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화초, 을목은 정원, 가정을 지키려는 속성이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화초의 진가를 드러낼 수가 있죠. 만약에 야생화가 된다면은 그 이혼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을일주는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화가 필요하다. 병화든 정화든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가 필요하다.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더 좋다. 그거는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는 무토와 기토 중에서 기토가 더 좋다.
또 길에서 필 경우에는 이성의 난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무토산에 핀다면은 그 산에 군집되어 있으면 이제 꽃동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꽃동산이 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죠. 저희가 이제 을목과 무토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고려산에 있는 철쭉제 하는 사진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을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은 그 신금으로다가 다듬어야지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신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을목을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금이 많다, 신금이 있고 금이 많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화분의 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겨울에 을이 중첩되어 있으면 겨울 철새로 또는 이제 갈매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의 친구가 그 날씬하고 그 예쁜 여자분이 그 상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 힘들었지만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사주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자, 어때요? 6월 가을의 을목이 여기에 사유가 돼서 금이 됐죠. 그렇죠. 사화로 꽃을 피웠는데 그 다음에 여기 신금까지 있어가지고 금기가 굉장히 강한 걸로, 그렇죠. 그래서 기토를 제가 길로 봤어요. 그래서 가을의 기토, 길에 핀 코스모스로 이렇게 물상을 지어봤었는데, 천간에 그 임계가 같이 투관돼 있어가지고 가을비가 너무 많이 온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 이 육대운에 무대운이 오면서 무계합이 되면서 이제 좀 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가 조금 이제 잦아드는 시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6세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중3 때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정임합으로 해서 큰 비가 이제 멈춘 것으로 이때부터는 코스모스로서 인기를 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금기가 많고 또 이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약간 코스모스가 이제 생기발랄하지는 않고 약간 이제 주눅은 들어있겠죠. 정미대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활짝 이제 이 핀 코스모스가 주위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래서 상고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도 이때 운이 이제 좀 맑게, 날씨가 이제 맑게 개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도 있고 본인도 능력 발휘를 하고 상고를 졸업했지만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서 경영학을 전공한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지금 요 친구가 이제 30살이죠. 30살인데 이렇게 계수와 그 을목과의 관계는 계절과 주위의 글자의 배치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을목이 계수를 봤을 때는 또 봄에 을목이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을목이냐에 따라서 을목과 계수의 관계를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만 여건상 기본적으로 하나씩만 풀어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간목과 을목이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화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